스파이 패밀리 지난 이야기. 조국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임무명 올빼미를 수행하는 황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초능력자 아냐, 암살자 요루와 가족이 되고 메인 표적과 접촉 가능한 이든 칼리지에 아냐를 입학시키지만 아냐는 입학 첫날부터 표적의 아들 다미안을 폭행하고 벌점 8개를 받으면 퇴학당하는 이든 칼리지에서 1개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 요루 부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요루의 동생 유리의 정체가 로이드의 천적인 서국의 비밀경찰 소속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로이드는 아내 요루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임무명 올빼미는 무사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힐링물을 빙자한 가족형 첩보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엘레강트한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헨리 앤더슨 센세, 그리고 이든 칼리지의 기숙사에도 아침이 찾아옵니다. 입학식에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던 다미안은 학교 책자에서 임페리얼 스칼라 소속인 형의 사진을 보게 되고 조급함을 느끼는 다미안, 그리고 오늘 있을 체육 수업에서 스텔라를 얻을 수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베키를 통해 아냐와 로이드도 알게 되죠. 체육 수업에서 있을 경기 종목은 피구, 특훈을 해주겠다는 요루와 필살기를 알려달라는 아냐를 보며 로이드는 또 불안해하고 있었죠. 사활을 건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으로 이건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뛴걸음도 하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요루는 아냐에게 공을 던지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파괴적인 투구 시범을 보인 요르. 진짜 필요한 투쿤이 맞는지 모르겠는 투쿤을 견뎌낸 아냐, 그리고 아냐는 스텔라를 차지할 각오와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냐와 같이 스텔라를 노리고 있던 다미안은 사전에 대진표를 확인하며 상대팀의 전력을 확인하던 중 상대팀에 엄청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정체는 바로 사령부 소령의 아들 빌 와킨스. 야, 이게 무슨 6살이야.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도 이건 그냥 애가 아니라 빌런이잖아. 타고난 체력과 두뇌로 유치원 때부터 여러 구기대회를 제패한 엄청난 스펙.幼稚園でそんなに大会あんの? 내 말이. 어쨌든 경기가 시작되고. 心配ありがとう。 아니, 목소리까지 웃음 버튼이네. 6살 목소리가 왜 이래. 야, 대응군 펌핑까지 완벽했다. 엄청난 살상 능력으로 아냐 팀에선 4명이 한꺼번에 아웃당해버리고 그에 대항하려던 베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웃! 하지만 다미안도 남들 못지않은 훈련을 거치며 정글짐을 오르고 엄청난 마력구를 받아내는 훈련을 견뎌낸 다미안의 공은 강력했지만 가볍게 모든 작전이 저지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찾아온 다미안의 위기. 감동적인 에밀의 희생으로 다미안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야야야, 감동적인 장면도 아닌데 이제 그만 사라지렴. 그리고 이어진 빌의 공격. 타겟은 아냐. 하지만 그 타겟은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초능력자. 빌의 모든 공격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그 괴물을 열받게 해버립니다. 피구의 본질은 피하는 것에 있다며 그런 아냐를 보고 감동받지 말라고. 엘레간토開始. 긴장을 늦출 새도 없이 찾아온 아냐의 위기. 아냐를 버리려던 다미안은 필사적으로 아냐를 지켜주게 됩니다. 아냐 팀에는 아냐만이 남게 되고 특훈을 통해 요루의 필살기를 전수받은 아냐는 그 필살기를 시전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모두에게 느껴지는 아냐의 패기. 중요한 것은 체중이동, 내딛는 발의 힘과 허리의 힘을 이용한 탄력을 손에 전달하고 아냐의 필살기, 별을 따는 빛의 화살이 시전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빌은 기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게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미니게임에 스텔라를 줄 계획 따위는 없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낸 아냐를 높게 평가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은 피구 경기였습니다. 여기는 포저가. 엄청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아냐와 로이드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이 아냐의 시험지엔 포구가 쏟아지고 있었죠. 어서 빨리 아냐를 임페리얼 스칼라에 도달시켜서 임무에 속도를 내야 하는 로이드지만 아무래도 아냐는 공부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 시험 때는 친구들의 능력을 파악해서 생각을 읽고 만점을 받을 계획을 세운 아냐였지만 최하위 성적의 아냐가 갑자기 만점을 받게 되면 의심을 사게 될 게 뻔한 상황이었죠. 결국 다른 분야에서 아냐의 특기를 찾으려는 로이드. 소를 그려냈다는 아냐의 그림 상태는 그야말로 볼 수 없을 정도였고 로이드가 사온 바이올린을 아냐가 켜기 시작하자 바이올린은 차라리 죽여달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결을 하고 스포츠는 피구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역시 소질이 없죠. 요르의 제안으로 줄넘기를 해보지만 줄넘기의 속박수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とりあえずこの名はほどけ。
다음날 스텔라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공헌. 그래서 로이드와 아냐는 부모 동반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를 하다 꽃병을 깨먹고, 도서관에선 만화에 빠지고, 음식을 엎지르고, 빨래방에선 잠들고, 그렇게 봉사시설을 휘젓고 다니던 아냐는 센터 선생님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실내 수영장에서 재활치료를 하러 온 남자아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상황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상황을 아냐가 눈치채게 됩니다. 그 사실을 로이드에게 알리지만 え、なんでそんなことわかるんだ。お前何者だ。 그런 로이드를 두고 아냐는 수영장으로 달려갑니다. 수영장에 도착한 아냐는 물에 빠진 아이를 찾아내고, 망설임 없이 아냐는 풀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남자아이를 쫓아가 보지만 아냐의 힘으로는 역시 역부족이었죠. 간발의 차로 두 아이를 구해낸 로이드. 익수 반응.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땐 의외로 소리가 나지 않죠. 하지만 초능력으로 위급 상황을 눈치챘던 아냐가 물에 빠진 남자아이를 구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아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라는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1학년에서 제1호 스텔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의 칭찬에 덩달아 기뻐하는 아냐의 모습은 역시나 귀엽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비밀회의. 수상한 움직임이 다수 포착된다며 표적과의 접촉을 서두르라는 본부. 딸에게는 포상이라도 줘서 의혹을 돋궈주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키와 이야기를 나누던 아냐도 부모님께 받을 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ピーナッツ1年分 네, 그렇습니다. 아냐는 누구보다 땅콩의 진심이었죠. 하지만 역시 어떤 선물을 달라 할지 어려워하고 있을 때 베키가 받았던 강아지 선물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미안의 집에도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아지가 있으면 다미안의 집에 놀러 갈 수 있을 거란 계획을 떠올린 아냐. 상으로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로이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투견을 떠올리는 로이드와 아냐를 물어 죽일 상황을 떠올리는 요르. 이 집은 개 한 마리 고르는데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네요. 한편 어느 비밀 장소에 수많은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이들은 인간에 의해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체들이었죠. 그중 사나운 개들과는 달리 잔뜩 웅크린 채 무언가 기다리는 듯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포저가의 모습을 떠올린 듯한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 존재와 포저가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작은 매점을 하고 있는 이 할머니는 서국 웨스탈리스의 정보원. 로이드는 이 정보원에게 본 임무 외에 작은 임무들을 하달받아 어김없이 베테랑 스타일답게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냐와 요르는 둘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제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로이드도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임무명 올빼미 외에 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사람들이 하는 포저가의 뒷담화를 듣게 됩니다. 다른 임무로 바쁘다 보니 가족 연기에 소홀했다고 생각한 로이드는 아냐와 요르에게 주말에 놀러 나가자고 하는데, 로이드는 아냐의 펭귄 그림을 보고 근데 제대로 잘 그렸네? 로이드는 수족관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주말이 되고 주말 일정을 위해 무리한 탓에 마치 표적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로이드. 나가는 길에 이웃집 사람들과도 마주치고 지하철에 도착했을 때 접촉 요청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이드는 정보원과 접촉해 임무를 거절하려 하는데 하필 내려온 임무 장소도 수족관이었죠. 어쩔 수 없이 임무를 맡게 되고 수족관에 도착한 아냐는 엄청 즐거워 보이는데요. 로이드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피곤해. 설상가상 이웃집 사람들까지 마주치게 되고 하는 수 없이 빠르게 임무를 수행하고 휴일 모드로 돌입하겠다고 생각하는 로이드였습니다. 임무 내용은 신형 화학병기의 제조법이 된 필름을 펭귄에게 먹여 밀수했다는 첩보. 그 제조법을 탈취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족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펭귄 파크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 마리수는 무려 200마리. 곤란해하는 로이드의 생각을 들은 아냐는 펭귄들의 생각을 읽어보려 하는데 간신히 물을 마시며 헛구역질을 해대는 펭귄을 발견합니다. 신입 조련사로 변장한 로이드는 엄청난 기억력과 사육 스킬을 통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펭귄과 접촉 가능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픈 펭귄을 치료하겠다며 데리고 가 목 안을 조사하고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자신을 해양생물 연구실 교수라 소개하는 그의 신분증을 보고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 로이드. 정체를 발각당한 적이 도망치는 상황을 아냐가 보고 있었죠. 도망치는 적을 붙잡은 아냐. 유괴당하는 척을 하자 요르가 불이 나게 달려와 천장에 매다 꽂아버립니다. 뒤늦게 돌아온 로이드는 펭귄 이름 맞히기 도전경품으로 인형을 받아오느라 늦었다며 너스레를 떠는데, 아냐를 제외하곤 모두 로이드를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빠로 인정해주고 있었죠. 로이드는 일단 안심하며 당분간 휴가라도 내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행복하게 웃는 아냐를 보며 어린아이가 울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스파이가 된 황호는 자신의 몸보다 세계의 평화가 우선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다지는 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키메라상에 이은 새로운 멤버가 영입된 스파이 아냐 팀은 포저가를 배경으로 한 스파이 놀이를 하다 로이드의 방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전에 사고 쳤던 전적이 있다 보니 로이드가 조금은 격하게 아냐를 나무랍니다. 勝手に入ったらダメだとあれほど言ったろ 로이드의 호통에 놀란 아냐는 울음을 터뜨리고 아냐의 가출 선언에 적잖이 당황한 로이드와 요르는 아냐의 스파이 놀이에 가담하게 됩니다. よし、ついてこいお前ら。 네,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창피해하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가족과 함께하기에 행복한 아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는 서로의 정체를 숨긴 세 사람이 가족이 되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스파이 임무를 수행해나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11화 마지막에는 포저가에 합류하게 될 또 한 사람, 아니 한 마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아쉽게도 포저가와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원작에 따르면 이 등장동물의 화력도 엄청날 것이라고 하니 올해 4분기에 방영될 스파이 패밀리 이쿨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힐링물과 가족물과 첩보물을 빙자하는 애니메이션이었던 만큼 쫄깃한 긴장감과 훅 치고 들어오는 개그 요소, 탄탄한 스토리에 아빠 미소 짓게 만드는 스파이 패밀리. 다음 이쿨 때 요약 정리와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유바.